자, 우리 조용한 전학생은 한국어 외엔 잘 못하나 보죠? 미스터 블레이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뒤따랐죠. 하지만 그 순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소녀 수아의 입가에 신비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과연 그들이 알고 있을까요? 이 조용한 소녀가 단 몇 분 후 교실 전체를 경악시킬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파도를 일으킨다고 하지 않던가요? 수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명문 고등학교 웨스트필드 하이스쿨의 아침 풍경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가득 메운 학생들의 수다 소리와 사물함이 닫히는 소리가 어우러지며 활기찬 하루를 알렸죠. 그 속에서 한 소녀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아는 한국에서 온 전학생으로 이곳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실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곤 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아는 항상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보냈어요. 선생님들도 수아를 그저 평범한 아시아계 학생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죠. 특히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미스터 블레이크는 수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명의 아시아계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었고 대부분이 조용하고 말수가 적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블레이크는 수아가 언어적 한계 때문에 수업 참여도가 낮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수아를 향한 기대치도 그리 높지 않았어요. 수아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가끔 다른 학생들이 농담을 나누며 웃을 때도 수아는 미소만 지을 뿐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조용한 곳을 찾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주변 학생들은 수아를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여겼고 굳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눈빛만큼은 늘 또렷했어요. 수업 중에 선생님의 말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의 발표나 토론 내용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 모든 것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죠. 세계 문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스터 블레이크는 교실 앞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보며 오늘의 수업 계획을 설명했어요.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를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이 수업은 학생들 사이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각자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영어로 간단히 자기 나라를 소개해 보세요. 블레이크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교환 학생 마리는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프랑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 프랑스어로 인사말도 섞어가며 발표했죠. 봉주르.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하는 인사랍니다. 이어서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가 나와 플라멩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올라. 스페인 하면 플라멩코를 빼놓을 수 없죠. 그의 발표는 몸짓까지 곁들여져 교실 분위기를 한층 더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학생은 삼바 리듬을 흥얼거리며 자신의 나라를 소개했고 독일에서 온 학생은 맥주 축제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했어요. 교실은 점점 더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도 던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각자의 모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특별한 음식이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그런데 수아만은 여전히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지만 자신이 나서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블레이크는 수아를 바라보며 약간의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 조용한 전학생은 어떤가요? 한국어 외엔 잘 못하나 보죠? 블레이크의 말에는 살짝 비꼬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고 교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도 무표정한 미소만 지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교실 뒤편에서 앉아있던 프랑스 교환학생 마리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앞서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질문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마리는 서툰 영어로 블레이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하지만 영어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마리는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손짓을 섞어가며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내용을 영어로 표현하기엔 그녀의 실력이 부족했어요. 블레이크도 마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천천히 말해보세요. 뭐가 궁금한지. 하지만 마리는 계속 프랑스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설명하려 했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어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마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마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블레이크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조용히 앉아있던 수아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수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통역해드릴까요? 그 한마디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블레이크는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도 모두 수아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수아는 마리에게 다가가며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리, 무엇이 궁금한지 프랑스어로 편하게 말해보세요. 마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모국어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했고 특히 학점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수아는 마리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블레이크를 향해 완벽한 영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마리는 프랑스와 미국의 학점 시스템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 특히 A+, B- 같은 등급 체계가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수아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고 블레이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이크는 잠시 말문이 막힌 채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수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프랑스어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수아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도 할 줄 알아요. 이 말이 떨어지자 교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야? 5개 언어를 다 한다고? 하는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수아는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 교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수아는 교실을 둘러보며 각 언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수아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또렷하게 말했죠. 이어서 완벽한 발음의 영어로 이어갔어요. 그 다음은 프랑스어였습니다. 수아는 멈추지 않고 스페인어로 계속했습니다. 카를로스가 INCR 리비에리 라고 외치며 감탄했죠. 다음은 독일어,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마무리했어요. 각 언어마다 완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억양이었습니다. 수아의 언어 실력은 단순히 단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각 언어의 문화적 뉘앙스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 진짜 언어 천재네. 학생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 학생이 크게 외쳤습니다. 수아, 정말 놀라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수아는 여전히 겸손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꾸준히 공부해 왔어요. 각 언어마다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블레이크는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지켜보며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아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상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다소 경직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미국 학교니까요. 블레이크의 말에는 여전히 약간의 방어적인 태도가 묻어났어요. 그는 수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죠. 하지만 수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블레이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선생님. 영어는 기본입니다. 저는 통역사가 되는 것이 꿈이거든요. 수아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언어를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려던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각 언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통역사요? 블레이크가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수아의 말에 교실 안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마리와 카를로스 같은 교환 학생들은 더욱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 역시 언어의 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평소에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각 언어권의 뉴스도 보고 문학 작품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라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니까요. 수아의 설명을 들으며 블레이크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수아를 단순히 조용한 아시아계 학생으로만 여겼는데 실제로는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꿈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교실 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수아에게 다가가 언어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며칠이 흘러 웨스트필드 하이스쿨에서는 연례 국제문화 행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학교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 인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각국의 전통 음식 부스와 문화체험 코너, 그리고 학생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죠. 행사 당일 아침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통역을 담당하기로 했던 지역 통역사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교장 선생님과 행사 담당 교사들은 급하게 대안을 찾고 있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국어가 가능한 통역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독일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통역이 모두 필요한데. 행사 담당 교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 미스터 블레이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며칠 전 수아의 놀라운 언어 실력을 목격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우리 반에 있는 수아라는 학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학생이 여러 언어를 정말 잘해요. 교장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며 수아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이건 공식적인 행사라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아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행사가 시작되자 수아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부모가 독일어로 질문을 했을 때 수아는 완벽하게 통역해 주었어요.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한 자연스러운 통역이었습니다. 프랑스 학부모가 프랑스의 교육 제도에 대해 복잡한 설명을 할 때도 수아는 막힘없이 영어로 전달했어요. 스페인어로 진행된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중국어를 사용하는 학부모와의 대화에서도 수아는 완벽하게 소통을 도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여러 국가 출신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할 때였어요. 수아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모든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치 언어의 마법사 같았죠. 무대 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블레이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수아를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참석했던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은 모두 수아의 통역 실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독일 총영사관에서 온 관계자는 수아의 독일어 실력이 원어민 수준이라며 놀라워했어요. 프랑스 문화원 담당자 역시 수아의 프랑스어가 파리에서 교육받은 것처럼 정확하다고 칭찬했죠. 정말 대단한 학생이네요.
이런 인재가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행사장 정리가 끝나고 나서 블레이크는 조용히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수아. 블레이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잘못 봤구나. 정말 죄송해.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처음에는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블레이크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했어. 내가 언어적 한계 때문에 소극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잖아. 블레이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하지만 언어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언어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죠. 그래, 바로 그거야. 블레이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늘 너를 보면서 느꼈어. 언어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구나.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언어는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니까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제 꿈이에요. 블레이크는 수아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수아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소통과 이해에 대한 깊은 철학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앞으로 내 수업에서도 내 경험을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 다른 학생들도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블레이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수아의 능력을 보며 친구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을 추가해서 8장을 다시 써드릴게요. 그 후 수아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제 문화 행사에서 보여준 놀라운 통역 실력과 겸손한 인품이 학교 전체에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수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수아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아, 나도 프랑스어 배우고 싶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음아리와 친해진 학생 중 하나가 물어봤어요. 스페인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 좀 도와줄 수 있어? 카를로스를 부러워하던 다른 학생도 수아에게 다가왔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수아가 구사하는 다른 언어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수아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아, 한국어도 가르쳐 줄 수 있어? 너가 한국어로 말할 때 정말 아름답게 들려. 한 학생이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신기해 보여. 그 동그라미랑 네모 같은 글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다른 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수아는 이런 관심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작은 언어 교환 모임을 만들기로 결심했는데 이 모임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함께 한국어도 가르치기로 했어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문자예요. 수아가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 글자들은 모두 발음할 때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요? 그럼 이 동그라미 이응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신기해하며 물어봤어요. 목구멍의 모양이에요. 실제로 이응 소리를 낼 때 목구멍이 동그랗게 되거든요. 수아의 설명에 학생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언어 동아리는 단순한 공부 모임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김밥을 만들며 한국어를 배우고 케이팝 노래 가사를 번역하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프랑스의 크루아상을 만들며 프랑스어를 배우고 스페인의 파에야를 요리하며 스페인어를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서툰 발음이지만 열심히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사랑해요. 어떤 학생은 드라마에서 들었던 표현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와, 한국어로 내 이름을 써주세요. 음아리가 종이를 내밀며 부탁했어요. 수아는 마리를 한글로 예쁘게 써주었죠.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한국의 전통 놀이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수아는 제기차기, 윷놀이, 딱지치기 같은 놀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놀이들이 한국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 둘, 셋. 제기차기를 하며 숫자를 세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의 동아리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학교 공식 동아리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미스터 블레이크는 이 동아리의 지도교사를 자청했고, 수아와 함께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금요일 오후 수아는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여러 국가 출신 친구들과 각자의 언어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며 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을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모국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언어는 정말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구나. 그리고 내 문화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수아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꿈인 통역사가 되는 길이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동시에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시작되고 있었어요.